네, 그럼 취재 기자와 함께 얼마 남지 않은 누리호 4차 발사, 앞으로 남은 절차와 이번 발사의 의의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성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누리호 발사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언제 쏠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발사 시각은 나온 거죠? 네, 누리호는 내일 새벽 12시 50분 전후로 발사될 예정인데요. 이 발사 가능 시간대는 새벽 12시 54분부터 새벽 1시 14분으로 잡혀 있습니다. 현재 잠정적으로 새벽 12시 55분 발사가 유력합니다. 누리호를 이 시간대에 쏘는 이유는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의 임무인 오로라 관측 때문인데요. 현재 누리호는 발사대의 수직으로 세워져 종합 점검을 마친 상태입니다. 최종 발사 시각 확정은 이르면 오늘 오후 8시쯤 가능할 예정입니다.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는 오후 8시 회의를 열어 당일 기상과 발사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발사 시각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예. 이 누리호 발사에는 여러 변수가 있을 텐데 바람의 영향이 중요하다고요? 우주 발사체를 쏘는 데는 바람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햇볕이 쨍쨍 쬐는 그런 좋은 날씨더라도 바람이 세게 불면 우주 발사체를 쏠 수가 없거든요. 예. 특히 이제 대기 상층의 이 바람을 의미하는 이 고층풍의 영향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고층풍은 지상에서 부는 바람인 지상풍보다 풍속이 크고 예측이 어렵습니다. 또 발사체 이륙 직후에 이 발사체 궤도 진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이 고층풍이 강하게 불면 발사체가 비정상적으로 궤도에 진입하거나 궤도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사 일정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라디오 존대 등 기상 관측 장비를 활용해서 발사 당일 고층풍을 실시간으로 측정합니다. 이 라디오 존대는 고무풍선에 관측 장비를 달아서 상공에서 기압과 풍속 등을 측정해 전파로 지상에 송신하는 기상 관측 기기를 말합니다. 예. 근데 이번에 누리호 발사에서 13기의 위성이 탑재됐잖아요. 네. 그 모두가 이제 과학 임무를 수행하게 될 텐데 뭐 눈에 띄는 임무랄까? 좀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위성이 있을까요? 이번 이제 4차 발사에 탑재되는 위성 13기는 모두 과학적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예. 보통 이제 위성이라 하면 우리가 지구 관측 위성이나 기상 관측 등의 임무를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 우주 공간에서 바이오 분야 연구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거든요. 이 우주는 지구와 달리 중력이 거의 없어서 이 단백질 연구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는데요. 단백질의 성장과 접힘을 의미하는 결정하는 신약 개발의 기초로 불립니다. 그런데 이 우주의 미세 중력 환경이 단백질 결정화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사되는 큐브 위성 가운데 이 스페이스 린텍의 큐브 위성은 미세 중력 환경에서 단백질 결정화를 실증할 예정입니다. 또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에는 바이오 캐비닛이라는 장비가 장착됐는데요. 바이오 캐비닛은 미세 중력 환경에서 줄기세포 기반의 3차원 프린팅과 이 3차원 세포 배양 기술을 검증합니다. 예. 누리호가 예정대로 발사될 경우에 이제 13기의 위성들이 분리되는 순서도 좀 궁금한데요. 어떤 순서로 분리가 되는 건가요? 이 누리호에 탑재된 이 위성 13기는 이게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이게 그 누리호에서 사출이 될 예정인데요. 예. 이 누리호는 3단으로 구성된 이 발사체잖아요. 이 누리호 3단이 목표 고도에 도달하면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가 가장 먼저 분리되고요. 이후 약 20초 간격으로 큐브 위성을 한 번에 2기씩 사출합니다. 이 주 탑재 위성과 부탑재 위성을 장착하는 방법도 약간 다른데요.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는 다중 위성 어댑터에 장착을 하고요. 큐브 위성 12기는 모두 개별 발사관에 탑재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누리호에 탑재된 13기의 위성이 모두 사출이 되면 임무를 종료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발사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는 건가요? 네, 누리호가 예정대로 27일 새벽 12시 54분에 발사된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누리호는 발사 25분 뒤인 새벽 1시 20분쯤 비행을 종료합니다. 이 누리호 발사 결과는 약 1시간 뒤인 새벽 2시 20분쯤 나올 예정인데요. 비행 종료 후 발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1시간 정도 걸리는 이유는 비행 궤적 등의 자료를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번 발사에서 누리호는 주 탑재 위성을 포함해서 총 13기의 위성을 쏘아 올리잖아요. 이 위성이 지상국과 교신을 이루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위성과의 교신 결과는 내일 오후 12시쯤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누리호는 앞으로 이제 5차와 6차 발사도 남아 있는데
이후에 한 차례 더 발사가 추진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이 누리호는 1차 발사부터 이번 4차 발사 또 앞으로 두 차례 발사까지 모두 다 같은 발사체를 사용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1차부터 6차까지 모든 발사체를 같은 발사체를 이용해서 6번이나 쏘는 이유는 이 발사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거든요. 예, 이 우주 발사체에서 신뢰성이라는 거는 이 발사 성공 확률을 의미하는데 이 발사체의 신뢰성이 높아야 이 위성 발사 수요를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누리호는 이 발사체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단계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예. 이번에 4차 발사까지 성공하게 된다면은 신뢰성을 어느 정도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는 이 상용화를 위한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 이 발사 단가를 낮춰야 되거든요. 예. 이 발사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신뢰성과 더불어서 이 기술적 진보를 이뤄야 되거든요. 이 기술적 진보를 이뤄내야지 발사 단가를 낮출 수가 있고 그래야 이제 상용화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런 기술적 진보를 이루는 것도 좀 고민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발사 성공과 함께 앞으로의 우주 기술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